이번 사연은 부모님에게 받기만 했던 아주버님이 남편의 몫을 가지겠다고 개수작을 부리길래 쌍욕을 퍼부었다는 사연인데요. 시댁집 명의를 남편 명의로 했더니 또 한 번 난리가 났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아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입학했을 때 최고로 힘들었네요. 아기였을 때는 영화반이라도 보내고 회사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도움을 주셔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어린아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눈물바람으로 회사를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어 잘 지내고 있네요. 아무리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다 해결될 길은 있나 봅니다. 저와 남편은 좀 늦게 결혼한 것도 있고 해서 결혼 생활을 남들에 비해 좀 힘들지 않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성격 차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기도 하고 나쁜 분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것이 꼭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도 같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라서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시댁과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성장 과정인 것이겠지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결혼 전에도 시댁에는 풍파가 많았습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짓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 저와 모은 돈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군대도 다녀와야 해서 사회생활이 좀 늦게 시작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이 적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끼고 모으는 스타일이라서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었죠. 저랑 비슷한 돈을 모아놓았으니 제가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편인데 남편이 모은 돈이 적었던 이유는 시댁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는 사람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는 식으로 간간히 돈을 벌었던 분이십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고 계셨고요. 시아버지 월급으로 충분히 두 분 생활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 돈을 매달 보태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잘해주셨고요. 남편의 부모도 내 부모다 생각하고 그렇게 도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7년 후에 시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계속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셨겠죠. 그래서 시부모님은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대출 이자는 아주버님과 저희가 반씩 내드리고 원금은 갚아나가지 못했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은 이사를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꽤 큰 돈을 내서 그 집을 샀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집값의 반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의는 시부모님 명의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돈을 낸 만큼 지분을 등록해 놓았어야 했나 봐요. 그때는 남편도 못 모를 때라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겠죠. 아주버님네는 결혼할 때 적은 돈이 남아 시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 형님이 씀씀이가 적지 않아 매달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도 아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로 조금씩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전세금을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2년 정도 시댁에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다시 분가를 했어요. 고부 갈등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 성격상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는 제멋대로 구는 형님의 비위를 맞추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이 분가할 때 예전에 살던 집과 비슷한 집을 전세 계약해서 분가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의심이 가요. 아주버님은 시댁과 합가해서 살 때도 생활비가 모자랐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살던 집 전세금을 뺀 돈을 야금야금 썼을 테죠. 그런데 대출도 받지 않고 전에 살던 집과 비슷한 금액을 들여서 전세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좀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돈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잖아요. 저를 속물이라고 비난하신다면 그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아주버님은 분가를 해서 살았고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살고 계시는 집을 꼭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결혼할 때 몇 푼이라도 보태주었지만 작은아들에게는 해준 것이 없고 이 집을 살 때 작은아들이 돈을 보탰으니 당연히 이 집은 작은아들의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려고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일주일만 있었어요. 남들은 기본적으로 2주간 산후조리원에 있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줬던 것이 한 몫을 했죠. 저희 둘이 갓난아기 키우며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생겨서 하루하루가 감동적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과 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을 아주버님은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장례식 때 들어온 총 비용은 장례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치르고 많이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지인들이 낸 금액과 아주버님 지인들이 낸 금액에서 공동으로 장례식 때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저희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저희는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납골당에 매달 내는 돈도 있고 하니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작년 초에 아주버님이 참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시댁에 전부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작년부터 살고 계시는 집을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에게는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있고 결혼 후에도 보태준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 갈 때 저희 남편이 보탠 돈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이 지금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과 나의 집을 처분해서 넓은 집을 구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거였어요. 저는 바로 물어봤죠. 새로 구한 집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할 건데요? 하고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거니까 당연히 자기 명의로 할 것이라 하더군요. 남편이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집 살 때 땡땡 아빠가 거의 반을 보탰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없고요.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지원도 많이 받았으니 이 집은 땡땡 아빠가 물려받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했죠. 형님은 시댁 일이니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내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했습니다. 시댁 내력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따졌어요. 내 남편은 성격상 이런 경우에 바른 말을 못하니 내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형님이 잘 모시고 살았다면 모를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 집 한 돈을 가지고 나면 시어머니 버리고도 남을 사람들인 거 뻔히 아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에게 물어봤어요. 제 말이 하나라도 틀렸냐고요. 어머님은 제 말이 다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긍할 수 있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라고 했죠. 능력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욕심을 이렇게 대놓고 내비추는데 너무 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제가 큰아들이 작은아들 돈을 뺏으려 드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형님은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얘기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시부모님과 내 남편의 돈을 뺏으려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라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남의 돈을 탐낸다고 그 욕심 채울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부모님과 동생의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냐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 생각대로는 안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얘기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에게 집 명의를 가져가라 하시더군요.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면 껌뻑 죽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주버님이 저렇게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버님이 뭘 잘못해도 장남이라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을 명의 이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동의서를 작성해줘서 그 집은 시어머니 명의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명의 이전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고 있으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도 큰아들에게 무지하게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여름쯤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집이 저희 남편 명의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저희에게 전화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거든요. 형님은 저희를 보고 도둑놈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년이 도둑년이지 누구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냐며 저도 소리를 질렀죠.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명의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라 하더라고요. 꼴 같지 않은 협박 안 통한다고 했죠. 네 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니냐고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장남이랑 살 거다. 니들한테 내가 해준 게 얘들한테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데 니들이 날 모셔야지. 이러셨어요. 그 말 듣고 제가 들었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 뉘우쳐. 짐승만도 못한 년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뭐라 욕을 하며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아주버님이 당신을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죠.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시부모님이 잘해주기만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의 차별이 있기는 했지만 제 남편에게도 정성을 다하신 분들이니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아주버님만 저렇게 못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시부모님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죠. 동생 목까지 뺏으려드는 미친년 놈들을 사람 취급해 줄 수는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버님네는 얼마 안 남았어요? 외벌이로 살면서 그 씀씀이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니 자기 몫이 아닌 것에 그렇게 탐을 내겠죠. 스님께서 바른 분이라서 시댁 집안이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